싼 주식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 훈련소를 좀 더 촘촘하게 그리고 탄탄히 공부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부지런히 잠을 안 자고라도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쓸데없는 영상은 안 올리니까 기업 분석 훈련소 좀 많이 봐주시고, 또 이런 콘텐츠 또 이런 유료 자료 만들어주세요. 적극적으로 훈이팬 가족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SDI나 LG엔솔 특정 매수 또는 매도 시점을 고려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LG엔솔, 삼성 SDI하고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 훈련소는 오로지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함을 말씀드립니다. 추석이 끝나는 9월 18일 밤에 감사한 마음으로 찍었습니다. 곧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9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추석 잘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때 진짜 오랜만에 영상도 안 찍고 대신에 영상 자료 준비는 정말 많이 했고요. 영상 빨리 찍고 싶어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관련돼서 삼성 LG에너지솔루션 셀 위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돼서 여러가지 변화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소식도 계속 특정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이 아니더라도 2차전지 최신 이슈 사항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 장문에 그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고 그 투표도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모델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자료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너무 공짜로 다 풀지 말고 이렇게 유료 구독 모델 하는 거 적극 응원해 주신다고 얘기해 주셔서 그런 분들만 있어도 유료 구독 모델은 당연히 만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많은 응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 관련돼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어떤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좀 담았으면 좋겠는지, 당연히 유료 구독 모델인 만큼 아주 직접적인 얘기를 조금 더 세게, 그리고 유튜브에서 다 못했던 얘기들을 끈끈하게 오프라인 모임이 됐든 온라인 라이브가 됐든 다양한 형태로 구독 모델의 퀄리티나 구독 모델 컨텐츠를 풍부하게 가져갈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 내용을 절대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유튜브 일단은 지금 도와주는 권PD님 감사하고요. 그 권PD님 말고도 지금 다른 유튜브 관련된 편집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관련돼서 편집자만 구해지면 최소한 2차전지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 다양한 메가 트렌드 성장 산업에 대해서 다룰 생각이고요. 제 목표는 1일 1영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물론 날짜 관련돼서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로 그 최신 이슈를 다루거나 최신 내용을 다루되 어떤 시일성보다는 기본적인 펀더멘탈 분석에 최대한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료 구독 모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훈훈한 주식에 올라오는 기업 분석 훈련소 그리고 이슈 체크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특정 기업의 어떤 매수 매도 시점을 고려해서 영상을 올리는 것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기업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 채널 외에, 아직까지는 유튜브 채널 외에는 어떠한 오픈 채팅방, 텔레그램방, 다른 사이트를 또는 다른 어떤 커뮤니티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만 소통을 하고요. 만약에 구독 모델을 만들게 되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구독 모델과 관련된 다양한 여러 가지 자료를 어떻게 텔레그램 형태로 공유를 해드릴 건지, 아니면 제가 네이버 블로그 또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할지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독 모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2차전지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메가 트렌드 성장하는 산업에 영상 올리면 2차전지만 보지 마시고, 그게 로봇 산업이 됐든 헬스케어가 됐든 제약바이오가 됐든 조선이 됐든 화장품이 됐든 좀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양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게 당연히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오래오래 투자할 수 있는 너무나 효과적이고 가장 분산 투자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특정 기업의 몰빵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특정 기업의 수익을 몰빵해서 수익 낼 확률보다 엄청나게 큰 손실 볼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사는 100개 넘는 기사 중에 반드시 보셔야 될 기사만 추려왔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100% 관세 27일날 시행 확정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포항하고 에코프로, 포항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의 K배터리 혁신 생태계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동채 회장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3, 4년 안에 에코프로가 없어질 수 있다,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 메시지를 했고요. 그만큼 신사업 투자, 신사업 보니까 지금 에코프로 HN이랑 자회사들이 반도체 소재 쪽으로도 카테고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동맹 만들고 광산 투자 직접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회복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니켈 가격이 15,000달러로 회복했고 수산화 리튬 가격이 소폭이나마 상승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게 지금 다양한 중국 CATL 광산, 또 어디죠? 글로벌 1등 앨범알의 호주의 캐머런 광산을 캐파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노스볼트, 유럽 최대 2차전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감축하고 사업장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캐즘도 캐즘이지만 일종의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하고 살아남는 기업들이 그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 회장 기점마다 2차전지 한 목소리,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요거 말씀드렸죠. 1조 8천억 양극재 계약 나왔습니다. 이 내용들 보시고요. 최근에 포스코홀딩스 김준영 미국의 눈치는 보고 있지만 배터리 투자 선택 집중 모드 하고 있고요. K배터리가 엄청나게 반도체만큼 큰 산업이고 우리나라가 1등하는 산업이니까 국회에서 숟가락을 얹고 있죠. 수당적 지원 나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가 측면으로는 전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LG엔솔이 연초하고 9월 14일이 지금 추석 연휴 다 포함해서 9월 18일 기준으로 7% 마이너스니까 거의 지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0.6% 마이너스고 대주전자재로 12%, LNF 56%, 에코프로 머티 48%, 에코프로 BM 44%, 아직도 40%가 넘는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현대차, IBK, 신영, 키움, 삼성, 하나증권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배터리 가격이 올해 3분기가 가장 낮은 가격일 것이다. 하지만 보급형 전기차 출시, 최근에 EV3가 4,000대 넘게 팔렸어요.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요. 적극적 판매 정책으로 전기차 배터리는 회복이 될 거다. 그리고 미국의 JD 파워가 밝혔습니다. 전기차 인센티브랑 보조금 감안하면 배터리 가격 떨어지는 게 배터리 산업의 확장성 측면에서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서 진짜 전기차 자체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오면 배터리는 훨씬 더 물량 자체가 많이 팔릴 겁니다. 그래서 이 토탈 코스트 오퍼레이션, 내연기관차 대비 TCO 균형 가격 이하로, 그때 흥국증권 레포트 설명드릴 때 25년, 26년에 선진국에서 배터리 폭증이 나올 것이다. 그 이유는 배터리 가격이 휘발유차보다 더 싸지는 지점이 나오면서 배터리 가격, 오히려 배터리의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미국의 JD 파워라는 리서치에서도 TCO 측면에서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배터리의 균형 가격 이하로까지 떨어진다고 밝혔고요. 캐즘은 오히려 배터리 가격이 더 하락하면 할수록 보급형 전기차가 확대되고 거기에 캐즘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오히려 그 위기를 극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IRA 보조금 전기차 한 대당 10,000불 이상 지급하고 있고요. 배터리 가격은 계속 떨어지면서 원가 개선 효과가 1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다양한 방식의 AI와 결합한다든지 건식전극 공정이라든지 공정상에서 20% 이상 감안을 다운을 할 경우에는 실제 원가 개선 효과까지 맥스 30% 이상 가격을 싸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전기차 판매에 대한 부담은 계속 완화되고 있고요. 모든 완성차 또는 모든 배터리 셀 업체들이 중단하거나 연기하거나 주춤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에퀴녹스가 잘 팔리고 있는 GM 같은 경우는 투자 시기를 앞당겼고요. 포드는 왔다 갔다 합니다. 포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신뢰할 만하진 않은데 포드도 투자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미국 수요 우려가 점차적으로 계속 완화되고 있다. 유럽은 중국의 전기차에 대규모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 7월달에 판매 데이터가 급감한 독일이 폐지된 전기차 보조금 다시 재지급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8월 이후의 데이터는 독일 전기차 데이터도 다시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독일 포함해서 영국, 프랑스 전반적으로 내년에 판매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업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캐파도 안 되는데 유럽에서 지어놓은 공장 캐파도 적은데 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첫 번째 기술적 한계 때문에 공장이 취소되고 있고요. 생산 수율이 안 나와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거는 유럽의 최고 배터리 회사인 노스볼트 또한 양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하고 유럽이 알아서 자빠지고 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회사한테는 당연히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배터리 안전규정은 당연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중국산 배터리 싸게 쓰려다가 이번에 벤츠 불나는 거 보고 아차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각형 배터리 선호하고 있고요. 각형에 국내 제일 잘하는 거는 삼성 SDI고요. 심지어 SK온이 각형 배터리를 빠르게 지금 양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 배터리 중에 각형 배터리를 대규모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데는 삼성 SDI밖에 없다. 그래서 단순히 6월달, 7월달 삼성 SDI 판매 데이터 나쁜 거 보고 삼성 SDI 연간 실적이 깨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소 논리적 비약이 심한 거고요. LG엔솔 LFP 배터리에 대항할 만한 가격이 싼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 개발 중에 있고요. 소재 비용도 떨어지고 에너지 밀도는 NC811 수준까지 상당한 에너지 밀도가 있습니다. 가격은 싼데 그 다음에 발열이 감소되고요. 이 니켈이 원자 구조상 불안정해서 니켈 때문에 이 열폭주 현상이 니켈의 원인이 크거든요. 리튬보다는 이 니켈 쪽. 그래서 요거에 대응에 용이한 에너지 밀도는 높고 니켈 비중을 줄이면서 보시면 미드 니켈이라는 게 니켈 비중 확 낮췄다는 거예요. 요게 가격이 싸니까 본격적으로 볼륨 모델 진출을 전망하고 있고요. 캐즘, 전기차가 소비자한테 어필할 만한 상품성이 있는 매력적인 신차가 없었다. 계속 강조드려요. 전기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기차 자체의 문제도 해당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선도적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은 하이니켈 양극재랑 실리콘 음극재를 활용해서 전기차의 상품성을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개발, 삼성 SDI가 제일 빠른 27년에 양산할 거로 보고 있는데 그거조차도 삼원계가 주도하고 있다. 매력적인 전기차는 세액공제 감안하면 3만 불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휘발유차보다 더 쌉니다. 이 3만 불 초반이라는 얘기는. 그럼 언제 확장되냐? 올해 2분기에 스타트 3만 불 초중반 차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요. 25년 1분기 내년이면 3만 불 초중반 차가 최소한 15대 이상, 10대 이상은 본격적으로 확장 국면에 있다. GM의 에키노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캐스퍼 있죠.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에 EV3가 있고요. 그 다음 아이오닉5랑 EV6는 3,500불의 IRA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차세대 원통형 4680 배터리 생산 막바지. 계속 테슬라에 지금 4680 원통형 배터리 기사가 나오죠. 최대 수혜주는 LG엔솔하고 파나소닉입니다. 올해 말에 4680 배터리 공급을 시작해서 25년에 생산 확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창 공장이 원래 8월 말이었는데 이게 조금 연기된 것 같아요. 네. 제가 8월 말에 생산됐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좀 죄송하고 이게 11월이나 12월 달로 연기됐습니다. 기존 2170 대비 지름이 2배고 에너지 밀도가 높고요. 당연히 용량 한 대당 배터리 탑재 수량 그리고 데드존이라고 하죠. 이 불용 공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원가 절감되면서 불용 공간 없어지면 그만큼의 주행거리가 양산되면서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배터리 시장 내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이미 4680 배터리를 탑재했고요. 지속적으로 건식전극 공정, 이거 왜 써야 되죠? 대략 20% 이상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수율 때문에 LG엔솔이나 파나소닉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SK온도 LFP 배터리에 대응하는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SK온도 정말 빠르면 고전압 미드니켈이 내년 중순이나 내년 말쯤이면 양산되지 않을까. 미국의 신규 전기차 프로젝트 양산 라인 적용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가 안정화 추진 단계에 있다고 하고요. 고전압 미드니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켈의 비중을 급격하게 낮춰서 대신에 전압은 4.4V로 전압은 높였고요. 전압 높다는 건 뭐죠?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서 주행거리가 길어지는 거죠. 니켈을 낮췄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고요. 그 다음에 단결정 양극재를 써가지고 단결정 양극재, 가스 방출이라든지 충방전할 때 깨지는 균열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고밀도 고전압도 가능하면서 안정성을 높였다. 그래서 SK온의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는 100% 단결정 양극재를 채용하고 있다. 네, 급격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온난화는 계속 심화되고 극심한 기후변화가 나오고 있으면서 완전히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상이변이나 기후변화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의 아주 불규칙한 간헐적인 에너지 공급 때문에 그 에너지를 저장해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그 에너지 저장 장치는 필수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COP28 합의에서는 130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이상 확충하기로 했고요. 에너지 효율 2배 증대 목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는 신재생 에너지를 가속할 수밖에 없다. 완성차의 전동화 속도는 조절되고 있지만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 때 이 시장을 급격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은 필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정부 정책 모멘텀 때문에 ESS 시장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체 글로벌 ESS 시장은 21%, 미국의 ESS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3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국내 3대 배터리 업체들도 모두 ESS용 LFP 배터리 본격 생산, 가장 빠른 거는 ESS 배터리는 LG 엔솔입니다. 26년부터 ESS조차도 미국의 ESS에 대한 대중국 관세 인상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ESS 배터리 생산 시설에 보유한 업체, 직접 미국에서 ESS를 생산하는 LG 엔솔, 아마 삼성 SK온이 될 텐데요. 당연히 반사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중국의 ESS는 작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50%, 유럽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43%를 저렴하게 공급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급 과잉이나 경쟁 심화를 했고요. 그래서 배터리 가격, ESS에 들어가는 거는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2026년까지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너무 싸게 팔아서 공급 과잉을 일으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26년부터 미국에서 대폭 ESS에도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 열심히 지어서 첨단 생산 세액공제도 받으면서 재생에너지랑 연계되지 않더라도 ESS도 미국에서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ESS 자체로도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대중국 관세 때문에 26년부터 국내 업체들의 미국에서 생산하는 ESS의 가격 경쟁력이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모델 3 롱레인지 RWD 판매 및 25년도에 모델 Y 신모델이죠. 주니퍼 신차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실리콘 음극재 채용하고 니켈 비중을 93%까지 최대 초 하이니켈, 그냥 하이니켈이 아니라 슈퍼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를 적용하려고 하고요. 배터리 용량은 95kWh로 15% 정도 확대하려고 하고요. 주행거리가 6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중국의 BYD랑 TL 중에 BYD는 17% 관세가 추가돼서 27%의 관세를 매길 것으로 보이고요. 볼보가 보유한 길리도 상당히 유럽 내에서 판매가 잘 나오고 있는데 길리가 갖고 있는 모델 중에 MG 물란 요게 더 큰 관세를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볼보가 보유한 길리가 있고요. MG 물란을 갖고 있는 상하이 자동차 AIC, 이게 BYD보다 더 큰 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만 관세가 낮아져서 9%대 관세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볼보가 보유한 길리라든지 그 다음에 상하이 자동차가 관세를 강하게 때려 맞으면 유럽에 원래 잘하는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 스타티스 이런 데가 판매가 당연히 회복될 수밖에 없고요. 바로 폭스바겐의 판매 회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ID3랑 ID4가 다시 잘 팔리고 있고요. 유럽에서 지금 드디어 EV3, 국내에서 지금 4,000대 넘게 판 EV3 유럽에 출시 예정이고요. 뒤따라 캐스퍼 EV도 유럽에서 출시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LG 엔솔하고 삼성 SDI 유럽 공장이 2018년에 가동 시작해서 감가상각 6년이니까 24년부터는 무슨 말이죠? 감가상각비가 급격하게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시대가 될 거다. 올해 말부터 감가상각비 감소하면 당연히 OP 마진, OPM이라고 하죠. OP 마진은 좋아집니다. 그거는 LG 엔솔, 삼성 SDI 모두 해당되고요. 삼성 SDI가 열폭주, 배터리 폭발 사고 대응해서 각형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비중국 중에 각형 배터리 유일하게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최대 수혜고요. 대규모 ESS, 삼성 SDI가 LFP 말고 NCA로 ESS를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미국에서 가장 핫한 플루언스에 납품을 했습니다. 플루언스 1등이고요. 완제품 생산, ESS 평균 판매 가격 올라가고 있고 가동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는 가장 빠르게 자기네들이 양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선도적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고요. 파우치에 강한 데가 역시나 LG 엔솔이에요. 그런데
파우치 주력인 GM하고 현대차가 삼성 SDI 각형 배터리에 발주를 주고 있고요. 노스볼트가 아닙니다. 노스볼트. 폭스바겐이나 노스볼트도 각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스바겐이나 노스볼트도 파우치를 선호했기 때문이죠. ESS용 비중 자체가 SBB라는 전체 토탈 솔루션 이 제품 판매로 하고 있기 때문에 ESS를 셀 단위로 팔 수도 있고요, 렉 단위로 팔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SBB라는 토탈 솔루션으로 파니까 증가하는 거고요. 미국 내 ESS에 중국산 배터리 사용하는 거 쉽지 않다. 왜? 아까 26년부터 중국산 E에 엄청나게 관세를 때리기 때문이고요. 25년도에 국내 공장만 양산을 하던 부분을 미국 공장으로 확장을 하고 있죠. 전고체 배터리 침투율 2030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2025년도에 유럽 규제가 강화되고 유럽에서도 ES 관련돼서 탈중국 상황이 빠르게 진행될 거다. 스텔란티스 조인트벤처가 25년도에 램프업이 되고요. 이게 바로 역시나 삼성 SDI 최대 수의 삼성 SDI 밸류체인입니다. LG 엔솔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럽 규제가 강화되면서 2025년 내년부터 폴란드 공장의 가동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삼성 SDI 못지않게 6년의 감가상각이 끝나는 정점이 올해 말입니다. 그래서 유럽 공장도 감가상각 정점 찍고 25년도부터 이 감가상각비가 점차적으로 계속 감소할 거로 보입니다.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재개되면서 독일의 BMW라든지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의 수요가 다시 회복되고 있고요. 아까 에퀴녹스, 캐스퍼 EV, 기아의 EV3 보급형 EV가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고, 테슬라 모델 Y 신차 여가 이것도 25,000불대 중저가에 아까 테슬라 주니퍼라는 신모델 출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우치 LFP, 그 다음에 미드니켈 고전압 배터리의 초기 대중화 공략이 25년도부터 가파르게 확대될 거다. GM 판매량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LG 엔솔은 상당히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테슬라 모델 Y 원통형 배터리가 다소 지연은 됐지만 아마 LG 엔솔이 올해 4분기부터 급격하게 출하량 늘릴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 경쟁 심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배터리, 아까 노스볼트 무너지는 거 보셨죠? 그 배터리 내재가 진짜 쉽지 않다. 그리고 중국조차도 유럽 공장의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한계를 분명히 느끼고 있고요. 그렇게 중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CATL, 그 다음에 BYD 이 두 업체가 데이터를 보시면 미국과 유럽에서 엄청나게 캐파를 늘리거나 공격적으로 증설하는 게 아니라 CATL이나 BYD가 늘리는 데는 자국, 중국과 그 외 지역은 동남아입니다. 그래서 북미하고 유럽에서 마치 CATL이나 BYD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하고 국내 배터리 업체의 침투율을 뺏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 르노의 LFP 파우치 수주 받았죠. 5조 LG 엔솔이. 이거 초기 시장 대응하는 게 2025년도부터 스타트 끊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후로 이 배터리는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인베스터데이에서 밝힌 거는 물론 35%의 주주 환원율 늘리겠다고 한 거 상당히 긍정적이긴 한데, 그 외에 보급형 NCM 케미스트리 역시나 보급형인데 NCM 배터리로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혼다하고 조인트 벤처 맺는 부분, 이거 LG 엔솔 얘기입니다. 미시간 25년도에 양산하는 부분, 애리조나에 26년도에 양산하는 부분, 여기에는 ESS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얼티엄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 중에 GM하고 혼다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혼다 하이브리드 주력이긴 하지만 26년, 27년에 신차 10종 이상 쏟아져 내겠다고 했습니다. CATL하고 유럽 점유율이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적으로는 월별 데이터에서의 소폭이지만 계속 LG 엔솔이 CATL 유럽 점유율을 앞서고 있고요. CATL 관세를 두들겨 맞을 경우에는 상당히 CATL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BYD 마찬가지고요. 3원계가 킬로와트 시당 100불이고요. LFP가 70불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격차는 계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테슬라가 에너지 사업 판가 계산했을 때 파워팩 단가가 킬로와트 시당 320불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16기가와트의 에너지 ESS 공장 100% 가동할 경우에는 과거, 그러니까 불과 2, 3년 전에 ESS 판매보다는 두세 배 넘게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ESS만 해당되는 겁니다.
LG엔솔은 이미 버테크라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업체까지 내재했고요. 사내 스타트업 아벨이란, 그래서 배전망 연계형 ESS 발전소 관련된 ESS도 하고 있고요. LG엔솔은 ESS를 전력 플랫폼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해서 필요시에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LG엔솔만이 ESS 사업을 배터리 단순히 제조가 아니라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그 다음에 전력 플랫폼 사업까지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 플랫폼 사업이 바로 테슬라가 하는 이 모델이고요. 미국의 플루언스 에너지, 이 사업 영역, 셀부터 수직 계열하는 배터리 회사들의 강점을 갖고 있다. LG엔솔 ESS 매출 비중은 5%밖에 안 됩니다. 삼성은 12% 정도고요. 삼성 SDI는 대략 25에서 30%까지 늘어날 것 같고요. LG엔솔은 대략 15% 정도 수준까지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에 이제 드디어 실적 잘 나올 것으로 보여요. LG엔솔 3분기에 매출 6조 5천억에 영업이 5,300억인데 전 분기 대비해서는 170% 늘어나는 수준을 보고 있고요. 폭스바겐이 유럽 재고 관련돼서 선 축적하는 수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북미 A 첨단 생산세액 공제도 2분기보다 3분기가 훨씬 더 많아지고요.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 원통형도 재고 조정 때문에 3분기의 출하량은 감소하지만 하반기부터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요 소위 말하는 전력망 중심으로 ESS 매출이 전 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LG엔솔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LG엔솔은 ESS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밖에 안 된다. 메탈 가격 빠지는 거 이제 더 이상은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는 아주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고정비 계속 떨어지고 있죠. 왜? 6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가 올해 말 피크 찍고 25년도부터 급격하게 꺾이는 시점이다. SI 역량 강화하면서 턴키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은 플루언스 에너지나 테슬라 모델로 간다. 테슬라 ES 전력용 플랫폼으로 간다는 거고요. ESS용 LFP 중국에서 이미 소량 생산하고 있고요. LG 얘기입니다. 25년도에 ESS용 LFP 대폭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26년에는 미국에서 자체 생산하는 ESS LFP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모듈 렉 단위가 아니라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단위의 플랫폼, 전력망 플랫폼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하나큐셀이 대규모 미래 NCM하고 LFP 공급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업체 직접적으로 ES 추가 수주 기대감도 갖고 있고요. ES 북미 캐파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고객사 선점 효과로 북미에서는 LG엔솔이 중국 업체보다 점유율이라든지 후발주자, 엄밀히 얘기하면 후발주자는 아닌데 최근 4, 5년 기준으로 후발주자인데 북미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중국 업체들을 뺏을 가능성이 높다고. 중국의 ES 잘하는 것도 역시 CATL하고 BYD 쪽입니다. LG엔솔의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추정해 봤더니 올해 한 1조 5,900억 정도고요. 내년에 2조 6천억, 26년에 7조 가까이 첨단 생산세액 공제. 지배주주 기준으로 하면 내년이 1조 한 6천억, 26년이 한 4조 5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삼성 SDI도 3분기에 LG엔솔보다는 훨씬 실적이 좀 부진할 것 같아요. 영업이익 1,370억으로 전년 대비 50% 정도 떨어지는 수준으로 보이는데 아우디하고 BMW 유럽 수요가 모두 부진했습니다. 하반기에 북미 리비안 쪽, 픽업 트럭 이쪽도 매출이 크게 부진했고요. 전반적으로 북미하고 유럽에서 다 안 좋았어요. 다만 이제 매출의 12%를 차지하는 이 전력용은 하반기에 30%에서 50%씩 성장하고 있고요. 4분기에 유럽 재고 축적 수요 때문에 25년도로 넘어가는 해엔 유럽에서는 상당히 점진적으로 전기차 모두 출하량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보수적으로 북미 투자한 덕분에 지금 PHEV 그 다음에 이 각형내 매출 비중이 40% 정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 PHEV랑 HEV가. 그래서 PHEV가 잘 팔리면 이 매출 비중은 당연히 계속 소폭이나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GM하고 SDI 조인트 벤처가 27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달에 플루언스 에너지로 모듈 렉 단위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 SBB 납품을 성공했고요. 중국산 관세 인상하면서 탈중국화 니즈는 미국 내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추가 수주를 하면 ESS 쪽 추가 수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 플러스 삼성 SDI도 468의 원통형 배터리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LG엔솔은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원재료가 안 들고 원가 대부분이 감가상각비 중심의 고정비이다. 그래서 초기 캐파가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정부 초기 투자 지원 정책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돼서는 성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다소 늦추려는 움직임, 그 다음에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근데 사실은 지금 해리스랑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단기적인 부정적인 노이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원재료 비용은 제로 바탕으로 압도적인 운영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발전 단가가 이미 화석에너지보다 훨씬 싼 높은 경제성을 이미 확보했고요. 글로벌 기업들은 아리백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전력은 생산되는 즉시 동시에 다 소모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예측 가능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재생에너지의 발전 원재료 햇빛이나 바람 조달 예측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햇빛이 얼만큼 조달할 수 있고 바람을 얼마나 굉장히 불확실하죠. 그래서 ES 부하 추정 백업 전원이 필수적이다. 바로 ESS는 신재생과 1+1으로 무조건 같이 간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 때문에 ESS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글로벌 시스템 기준 1등이 플루언스입니다. 여기가 바로 삼성 SDI가 받았죠. 현재 미국 ES 설치량의 40%를 플루언스 에너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ESS는 2035년까지 연평균 11%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26년, 28년 데이터로 보면 연평균 25%입니다. ESS 배터리는 하루에 평균 1.2에 총 2회 이상 충방전, 연평균으로 치면 475회입니다. 전기차가 40회니까 전기차의 대략 12배 가까이 매우 잦은 충방전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빠르게 단축된다. 그래서 결국은 ESS는 엄청 쌓아야 되고 배터리가 장수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전기차는 높은 에너지 밀도가 필수겠지만 ESS는 무조건 가격이 저렴하고 수명이 길어야 되고 부피 무게가 중요하지 않다. ESS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2024년 기준으로 3년 사이에 96%까지 LFP가 비중이 커졌습니다. 26년 LG엔솔 드디어 LFP ESS를 북미에서 직접 생산하고요. 본격화하면 할수록 ESS 매출 비중 사이즈는 최소한 15%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가 나타내는 매출이 25년에는 18조 6천억으로 최소한 30% 이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6년에는 전기차 배터리 부분만 매출이 22조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SS 매출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진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내년에 1조 5천억, 26년 기준으로는 1조 7천억에서 1조 8천억까지 전체 매출에서 ESS가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DI 3분기부터 2013년부터 한 번도 역성장이 없었는데 3분기에 최초로 11년 만에 역성장.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북미 매출 깨지고 유럽 매출 깨져서 그렇고요. 25년 초에는 스텔란티스 북미 합작 공장 조기 가동하면서 출하량이 25년도에는 스텔란티스 물량, 현대기아차 물량 다양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사르파이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양산을 할 건데 그걸 1년 앞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PBR 기준이 1.1배니까 삼성 SDI도 굉장히 싸다. 삼성 SDI 매출을 추정해보면 전기차 합쳐서 대략 올해는 11조 9천억 정도 예상하고요. 내년에 15조 6천억으로 여기도 30% 이상 내년에 매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0% 매출 성장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전기차 합쳐서 올해 6,500억이지만 내년에 2조 1천억, 2배 넘는 매출 이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매출은 2차전지 중에 IT 쪽 전동공구, 파워툴 이쪽이 5조대 매출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천억 정도지만 이쪽 IT 쪽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내년에 영업이익이 회복이 돼서 5,500억대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24년 기준으로 장부가 50% 할인해도 5조 정도 밸류는 충분히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재료 매출이 2조 3천억에 내년에 2조 5천억, 26년에 2조 8천억 이렇게 커진 사이즈고 전자재료 쪽도 안 좋다고는 하지만 25년도 내년 기준으로는 4천억 정도 영업이익 사이즈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엔솔 북미에서 생산하는 능력이 올해 기준 77에서 내년에 2배 넘게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북미 생산 캐파가 이제 올해 다 끝났으니까 올해 지금 9월달 지나고 있으니까 내년에 과연 LG엔솔이 북미에서 내년 생산 캐파가 2기가와트가 되냐 마냐 요거 보시고요. 내년에서 30년까지는 대략 293에서 300기가와트까지 출하량이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LG엔솔 주 매출처
6개에서 유럽 상위 6개에서 다 갖고 있는데요. 폭스바겐이 13%예요. 그러니까 LG엔솔 출하량이 늘어나려면 폭스바겐 차가 잘 팔려야겠죠.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스텔란티스는 7%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르노가 64%, 벤츠 13%, 생각보다 현대기아차 비중 적죠. 현대기아차 14%. 왜 그렇죠? 현대기아차는 SK 온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 배출 규제 강화되면 BEV, 순수전기차, PHV, 그 다음에 HEV 다 집중도에 따라 수혜가 상이한데, BEV에 집중하면, 완성차 업체들이 BEV에 집중하면 53% 성장할 수 있고요. PHEV에 집중하면 25%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HEV에 집중하면 4%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BEV랑 PHEV 같이 가는 전략이니까 대략 평균값인 한 30% 정도는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업체 주요 유럽 공장 현황 보시면 현대차 증권 참고했습니다. LG엔솔이 폴란드에 90, 그 다음에 삼성 SK 헝가리 공장이 55, SK온 헝가리가 48이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돼서 가격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3년 107까지 떨어졌고요. 적용 분야, 키움증권 자료 잘 돼 있으니까 활용 분야랑 적용 분야 요거 ES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종류하고 지금 BESS, ESS 20%씩 연평균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연료 대비 2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태양광과 풍력도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IEA가 따르면 지금 22년 대비 2배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2028년까지 710기가와트 수치 기억해 두시고요. 관련된 데이터 센터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가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ESS 신규 설치,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서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평균 최소한 11%, 2035년까지 11%, 2028년까지는 25%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거 ESS 상위 업체도 CATL하고 BYD, 중국의 EV 요 3개 업체가 상위 업체라는 거고요. 6등에 삼성 SDI가 있고 7등에 LG엔솔이 있습니다. 그래서 6등인 SDI랑 7등의 LG엔솔이 드라마틱하게 25년도부터, 정확하게는 26년도에 중국이 엄청나게 관세 때리면 최소한 3, 4위권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LG엔솔 밸류에이션이 26년대야 좀 정상적으로 28배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SDI는 이미 너무 쌉니다. 내년 기준 13배니까 LG엔솔하고는 비교도 안 될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엔솔하고 삼성 SDI 실적 보면 올해는 LG엔솔이 대략 20%대, 삼성 SDI가 15%라고 돼 있는데 3분기부터 LG엔솔 실적 개선되는 거 보면 20%대까지 매출이 빠질 것 같진 않아요. 대략 LG엔솔도 합리적인 걸로 보면 15%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 정도는 빠질 것 같고요. 내년에 LG엔솔이 영업이익 170%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SDI도 거의 94% 영업이익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숫자를 보시면 LG엔솔 같은 경우는 올해의 매출 26조 대, 내년에 34조 대, 26년에 44조 예상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1조 4천억이지만 내년에 거의 4조 가까운 영업이익 예상하고 26년에 7조 가까운 영업이익 예상하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올해는 19조 매출이 대략 아까 16% 정도 감소한다고 되어 있지만 내년에 23조 매출, 26년에 28조 매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올해 1조대 이익이지만 내년에는 1조 9,970억 정도, 그리고 26년에는 3조대 영업이익. 그래서 24년, 25년, 26년에 매출과 이익이 어찌됐든 24년에 실적 바닥 찍고 LG엔솔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현재 예상치로는 25년, 26년에 계속 매출과 이익을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드라마틱하게 이익단에서 보면 LG엔솔이 내년에 174%, 26년에 80% 증가를 예상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익이 94%, 내후년에 48%의 이익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LG엔솔 같은 경우 보시면 1월달부터 누적으로는 600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기간은 7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거 보시면 3거래일을 제외하고 외국인의 지금 미친 듯한 폭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장기성 물량이 딱 하루 거래를 제외하고 연기금이 엄청나게 사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성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LG엔솔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외국인이 1조 8천억 넘게 팔았는데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기관 수급 중에서도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요거 밑에도 지금 보험 사신 거 보이죠? 투신 산 거 보이시죠? 연기금 산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기관 쪽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탄력 있게 LG엔솔만큼 못 가는 거는 외국인이 아직도 엄청나게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상은 LG엔솔이 훨씬 좋아 보인다. 네, 이거 오랜만에 가져왔어요. 공매도 잔고인데요. LG엔솔 공매도 잔고 많을 때 얼마까지 늘어났었죠? 1조 7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금 공매도 잔고 보시면 여전히 많긴 하지만 1조 7천억에 비하면 3분의 1토막 났습니다. 6,500억의 공매도 잔고를 갖고 있고요. 전체 그 매매 비중에 따르면 0.7% 정도 해당이 됩니다. 삼성 SDI도 1조 때까지는 공매도가 아니고 몇천억대, 대략 6, 7천억대 공매도 잔고가 있었는데 비중은 현재 0.1%까지 낮아졌고요. 공매도 잔고 금액 보시면 이게 270억대까지 거의 삼성 SDI 공매도 잔고 거의 없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LG엔솔 일봉 차트고요. 지금 일봉의 의미 있는 가격은 33만원대, 7만원대, 41만원대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 과거에 전고점 영역 41만원대 돌파했다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추세가 바닥권에서 31만원대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봉상에서 보면 월봉상에서는 33만원, 38만원인데 그 다음 이제 가격대가 44만원대입니다. 그래서 44만원대를 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월봉상에 보여줘야지 훨씬 이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탄력 있는 상승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격은 44만원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 일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은 34만원, 38만원, 47만원, 52만원, 58만원 가격대인데요. 삼성 SDI는 지금 사실은 이때 한번 강하게 시세를 줬었는데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다가 LG엔솔하고 같이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LG엔솔보다는 훨씬 약한 상황이고요. 삼성 SDI하고 LG엔솔 중에 차트상으로 LG엔솔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지금 이건 월봉인데요. 월봉의 의미 있는 가격은 22만 6천원, 35만 4천원, 45만 4천원, 62만원인데 여기서 바닥권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언제든 이 35만원대를 이탈하면 추세적으로 계속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보시면 요거는 삼성 SDI 거래량이고요. LG엔솔 거래량입니다. 근데 단위가 LG엔솔이 훨씬 삼성 SDI보다는 거래가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세도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 LG엔솔 셀단으로 말씀드렸고 다음에 이슈 체크 시간에는 소재단,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에코프로빔이라든지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소재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요번에 이제 FOMC 금리 인하 관련돼서 25bp를 내리냐 50bp 내리냐 뭐 말은 많지만 결국 금리 인하하면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 성장주 단에서는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싼 주식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분석 훈련소를 좀 더 촘촘하게 그리고 탄탄히 공부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부지런히 잠을 안 자고라도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쓸데없는 영상은 안 올리니까 기업분석 훈련소 좀 많이 봐주시고 또 이런 컨텐츠 또 이런 유료 자료 만들어주세요. 적극적으로 훈이팬 가족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SDI나 LG엔솔 특정 매수 또는 매도 시점을 고려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LG엔솔, 삼성 SDI하고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업분석 훈련소는 오로지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함을 말씀드립니다. 추석이 끝나는 9월 18일 밤에 감사한 마음으로 찍었습니다. 곧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